자,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에 대해서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감금,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공갈, 강압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상이 학생이 아닌 경우나 또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 폭력이 처음에 발생을 하면 117 학교폭력 신고 제로센터로 접수를 하거나 또는 학생들이 교사나 학생이 직접 또는 보호자가 학교 폭력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부에서는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가해자 학생과 피해자 학생을 분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인데 7일까지 분리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접수가 되면 그날부터 7일 동안은 최대 7일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담당 업무 담당자가 이 해당 접수 사실을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어머님의 자녀가 또는 어머님의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또는 피신고 학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안내를 하고 나서 학교에서는 즉시 조치 관련된 어떤 우선 학생이 다쳤는지 응급처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즉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라고 하는 경찰관 출신의 전담조사관 또는 학교 교장 출신의 전담조사관이 학교로 배정이 되어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합니다. 과거에는 이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에서 직접 조사를 하였는데 바뀐 법에서는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몇 대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숫자로 적고 학교 폭력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외부 기관에서 법률이 정한 전담 조사관이 와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과거 생각을 하시고 학교에서 어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학생들을 분리 조치를 시켜놓고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전담 조사관이 언제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학생들을 언제 전담 조사관이 오니까 직접 조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절차입니다.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나서 학부모는 아래의 4개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만 즉 학생들 간의 폭력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동시에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이거나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또는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 않은 경우에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에 이 4가지를 모두 만족하고 그리고 피해자 학생의 학부모가 동의를 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거나 또는 충족하더라도 학부모가 나는 이것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전담조사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담기구 심의를 할 때 이 4가지 조건과 학부모의 희망 여부를 판단해서 자체 해결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학교에서는 조사나 그리고 어떤 처분을 내리는 것, 여기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서면 사과부터 강하게는 퇴학에 달하는 이 처분도 모두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긴급 조치를 하고 외부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하며 이 사람이 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담기구 심의를 하는데 이 전담기구 심의에서는 이 4가지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만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경우를 충족하지 않거나 또는 충족하더라도 학부모가 심의위원회로 올리겠다라고 하면 심의위원회 교육청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출석을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일종의 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결정하게 되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처분은 대부분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면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이 1호부터 9호까지 1호, 2호, 3호는 경징계입니다. 그리고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1호, 2호, 3호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서는 기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기재를 할 수도 있지만 기재를 유보할 수가 있고, 다음번에 만약에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 유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기재 유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서면 사과지만 기재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다음에 교내봉사, 사회봉사 이상부터는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나 진학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를 할 수가 있고, 퇴학은 삭제 대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많은 곳에 생활기록부에 남게 돼 있고,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취업 또는 대학 진학에서도 이 생활기록부가 반드시 필수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취업이나 진학 등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커지지 않도록 평소에 친구의 불편한 행동이 있으면 담임이나 학생부에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하고, 현재 1학기 4개월 동안 학교폭력을 7건 처리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이런 그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가 많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친구 간에 더 노력을 하고, 갈등이나 오해가 있으면 사전에 학생들끼리 또는 선생님과 함께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